영어 독해 연습 7강의 5번, 6번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6번 상당히 긴 장독해인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늘 그러하듯이 말하고자 한 바는 간단합니다. 중간중간에 가는 과정이 약간 복잡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만 주의해주면 괜찮은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문장이 what으로 시작됩니다. 무엇일까요? 최고의 순서란 무엇일까요? 어떤 레포트라던가 문서라던가 다른 전문적인 문서에게 있어 최고의 순서는 무엇인가? 즉, 요거는 글의 순서와 관련된 글입니다. 물론 그건 논리적이 됩니다. 그게 뭐예요? 앞에 나왔었던 순서가 되겠죠? 최고의 순서라고 하는 건 논리적이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이걸 의미합니다. 뭘 의미하느냐? 그 문서라고 하는 건요, 연관성과 순서를 지니고 있어야만 된대요. 그리고 다양한 순서들은 가능합니다. 이러한 표제 아래에서 가능하다라는 걸 의미할 거래요. 즉, 이 민지에 걸리는 게요, 첫 번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리고요. 두 번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리게 돼요. 즉, 문서라고 하는 건 연관성과 순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다양한 순서가 이러한 표제 아래에서 가능하다라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됐죠? 자, 너무 많은 작가들은요,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 논리적이다라고 하는 용어를요, 자, 뭐라고 해석하냐 봤더니, 연대기적이라는 걸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자, 연대기적이라는 게 뭡니까? 시간 순서라는 거죠. 시간 순서로 가는 게 논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건요, 습관적이 되어 왔습니다. 레포트와 문서를 시작하는 게 무엇을 가지고 주의 깊은 조심스러운 리뷰를 가지고 그에 관한 이전의 작업에 대한 즉 요건요 it 형용사 투부정사 구문이기 때문에 가주어진 조건입니다. 다시 가도록 할게요. 리포트와 문서들을요 이전 작업에 대한 주의 깊은 리뷰와 함께 시작하는 거. 자,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할게요. 너무 많은 작가들은요 이 논리적이라고 하는 용어를요 연대기적, 즉 시간적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전 작업에 대한, 이전 작업에 대한 조심스러운 주의 깊은 리뷰와 함께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걸 시작하는 걸 습관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보통 이러한 거는 바로 뭐냐? 전술적으로 취약하대요. 즉, 시간 순으로 이렇게 내용을 전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취약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보고서와 문서의 작성자, 독자들, 이러한 보고서들을 읽는 사람들은요, 자, 이런 문서를요, 읽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즉, 그 주제에 대한 무언가를 알고요, 주제에 대한, 무언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서를 읽고 있다는 거예요. 즉, 뭡니까? 이 사람들이 이 주제를 알기 위해서 문서를 읽는 거지 시간 순으로 이러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방향이 달라져야겠죠. 그 결과 리허설이라고 하는 걸 되풀이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 이전의 어떤 작업에 대한 결과물들을 되풀이하는 건 그리고 동사 is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또 실제적인 주어는 to rehearsal라고 하는 투부정사가 되겠죠. 그래서 투부정사 주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수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 있어 이전의 작업에 대한 결과물을 되풀이하는 건 단순하게 그들을요 지루하게 하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불필요하게 상기시키는 것을 가지고 그들을 지루하게 할 뿐이래요. 즉 시간 순으로 간다는 것 자체는 결국 반복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을 지루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것들 그들에게 있어 그들을 지루하게 만든다 누굴까요? 그러한 작품, 그러한 보고서를 읽는 사람들이 되겠죠? 바로 독자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재미난 건 그들에게 있어 그들은 누구요? 독자가 되겠죠? 독자들에게 있어 재미난 건 새로운 정보예요. 즉 이전에서 쭉 이어왔었던 과거 정보가 아니라 새로운 정보라는 거죠. 즉 새로운 결과물에 대해서 그들을 굉장히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보통 이러한 것들은요 최선일 거예요. 무엇이요? 그러한 종류의 정보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 그러한 종류의 정보가 뭡니까? 바로 새로운 정보가 돼요. 그렇죠?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시작하는 게 바로 최상일 거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겁니다. 굉장히 긴 연대기적인 설명 중 시간 순서죠. 시간 순서대로 이어진 설명입니다. 무엇에 대한
어떤 작업이라던가 절차에 관한 긴 연대기적인 설명을 주는 건 마찬가지로 동사 나오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주어 보고요. 실제 주어는 to give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수 처리가 되는 거죠. 어떤 일이라던가 절차에 있어 아주 긴 연대기적인 설명을 준다라고 하는 건 보통 적절할 수도 있어요. 자, 앞에는 분명히 연대기적 설명은 지루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갑자기 적절하대요. 네 존재 전제 조건을 봤더니 이 경우에만 적절하답니다. 어떤 경우가 봤더니 이 문서에게 있어 중요한 포인트가 연대기적인 어떤 순서일 때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뭡니까? 시간 순서대로 전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순서적인 전개가 중요한 이유는 언제다? 바로 이 시간 순서가 중요한 경우에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뭡니까? 중요한 거에 따라서 초점을 맞춰서 내용을 전개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독자들은 보통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서들이요, 훨씬 더 매력적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만약 정보라고 하는 게 이런 순서로 되어 있다면, 어떤 순서? 삐리리한 순서. 뭐로부터? 그들의 어떤 관점, 어떤 포인트로부터 이것의 순서로 되어 있다면 아마도 이러한 문서들은 굉장히 매력적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도 보시면 어법성을 살펴보자면 find라고 하는 게 오형식 동사입니다. 그렇죠? 뒤에서 목적어와 목적보어가 나오는데 해석은 매력적이게 라고 해석이 되지만 목적어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사가 아니라 attractive라고 하는 형용사가 나와줘야 된다는 것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가장 효과적입니다. 자, 뭐가 효과적인가 봤더니 시작하는 게 효과적이래요. 무엇을 가지고? 새롭고 재미나고 arresting, 보통 arrest 하면 체포하다인데 체포할 정도로 주목을 끄는 겁니다. 새롭고 재미나고 주목을 끄는 정보와 함께 시작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특히 언제? 되도록이면 개요 형태로, 요약문에 있는 개요 형태로 이런 정보를 가지고 시작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마찬가지로 또 it 형용사 투부정사이기 때문에 가주어 진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요약이라고 하는 건 분리될 수도 있습니다. 자, 뭐라고? 어떤 별개의 어떤 유니트라고 하는 건 뭐라고 하면 될까요? 단위라고 보면 되겠죠? 요약이라고 하는 건 독립된 별개의 단위로 분리될 수도 있대요. 무엇을 가지고 있는? 표제를 갖고 있는 별개의 단위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건요, 단순하게 요약을 여는 단락이니까 요약을 시작하는 시작단락 하면 되겠죠. 요약을 하는 시작 단락이 될 수도 있대요. 요약문이라고 하는 건 표제가 있는 별개 형태일 수도 있고요. 요약을 하는 시작 단락일 수도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약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제시되던지 간에 아마도 그건요, 똑같은 목적을 수행해야만 됩니다. 즉 어떤 목적인가 봤더니 그거는 요약문이라고 하시면 돼요. 즉 독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뭘 주느냐? 빠르면서 명확한 파트, 요약된 형태를 주는 겁니다. 뭐에 있어? 이야기의 중요성에 있어. 어떤 이야기인가 봤더니 오게 돼. 자, 앞으로 전개가 되게 될 핵심 내용의 빠르고 명확한 요약된 버전을 제공하는 거래요. 즉 뭐냐? 이 요약이라고 하는 건 요약된 버전을 빠르게 전달해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길고 길었던 5번과 6번 질문이 끝났습니다. 자, 문제입니다.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게 되겠죠. 첫 번째입니다. 즐거움을 위한 글쓰기, 즉 같이 쓰자. 함께 글쓰기, 이상하죠. 두 번째입니다. 정보, 뭡니까? 권위의 기본적인 원천이래요. 역시 아니고요. 자, 한 사람의 어떤 쓰레기라고 하는 것, 쓸모없게 된다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한테는 정보가 된다. 즉 다른 사람한테는 정보가 아니지만 또 다른 사람한테는 정보가 된다. 굉장히 좋은 얘기지만 정답은 아니고요. 4번입니다. 왜 그룹은, 단체는 실패하는가? 정보를 공유하는 데 있어 왜 실패하는가? 말도 안 되고요. 자, 5번입니다. 어떤 방법이냐? 즉 정보를 배열하는 거. 그렇죠? 정보를 어떻게 정보를 배열하는 게 가장 효과가 있느냐. works라고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석이 돼요. 자, 어떻게 정보를 배열하는 게 가장 효과가 있느냐. 정보 배열이자. 뭐로 하라고 그랬어요? 중요성의 형태로 배열하고요. 요약문의 형태로 제시해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윗글의 빈칸입니다. 빈칸 읽어볼까요?
독자들은 보통 이러한 보고서들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깨닫게 된대요. 만약 정보가 이런 순서로 되어 있다면 어떤 순위라고 그랬어요? 컨텐트, 어떤 양 아니고요. 그 다음에 difficulty, 자 어려움입니다. 쭉 보시면 자 새롭고 재미나고 매력적인 정보 형태, 그것도 요약문의 형태로 가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과 가장 연관성 있는 건 양 아니고요. 어려움 아니고요. 프리퀀시 빈번도 아니고요. 발생도 아니고 중요성 가능하죠. 정답 따라서 5번이 되겠습니다. 주제입니다. 자, 글의 주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글의 주제는 간단합니다. 보고서나 논문에 있어야 내용 전개 순서를 의미하고요. 자, 요약 간단해요. 보고서의 전개 순서라고 하는 건 중요도 순서로 전개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글의 순서는 이래요. 문서를 위한 순서, 즉 보고서라든가 논문을 위한 문서를 위한 순서는 논리성과 연관성과 순서를 다 골고루 배려를 해야 되는데, 특히 많은 사람들은 논리적이라고 하는 걸 연대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사람들은 과거의 정보보다는 새로운 정보 결과를 선호하기 때문에 중요도에 따라 순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도 요약된 개요 형태인 정보로 시작이 되는데요. 핵심은 뭐다? 독자들에게 있어 핵심적 내용의 요약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 글은 소재는 굉장히 좋아요. 소재는 굉장히 좋지만 요거 하나만 따서 내기는 좀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소재가 비슷한 걸 내던가 여기서 뭐 어휘라던가 아니면 문법성 요 정도만 봐주시면 되고, 하지만 내용 전체가 여러분들이 좀 읽기에 있어 약간 까탈스럽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인 독해 위주로 요 5번, 6번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